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네, 김어준의 뉴욕타임즈 비장의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름하여 정봉주의 PSI. 네, 이 컨셉이 뭐냐? 청부 수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의뢰하는, 궁금해하는 사건을 정봉주 전 의원이, 현 의원이 아닙니다. 전 의원이 17대 의원이요. 정봉주 17대 의원이. 전 의원이 직접 여의도로 출동해서 청부 수사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는 토크쇼 되겠습니다. 잠시 후 그 돌풍의 주인공이 될 예정인 정봉주 전 의원 17대 의원이라니까 잠깐만 전혀. 백수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제작진 자체 평가, 내부 평가로는 예. 첫 방송이 성공적이었다. 아, 라고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는데, 전 의원님 주변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던가요? 제가 그리고 18대 사실 시청자 평도 대단히 좋았어요. 예, 어제 이제 보좌관들하고 좀 식사를 했는데, 보좌관들. 예, 전 보좌관들이죠. 지금 이제 현지 다른 의원들 보좌하고 있고, 근데 다 모였는데, 네. 재밌게 봤다고. 저는 너무 좀 진지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가서 좀 까불치지 말라고 이혼한다고. 네.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근데 어제 보좌관들 평은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재밌다고 기대된다고. 그 맛배기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제 진정한, 왜냐하면 저희가 첫 방송을 하고 나서 한 주를 쉰 이유가 뭐냐면 그 방송을 보고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직접 저희한테 메일로 보내서 많이 들어오던가요? 많이 왔죠. 네. 그걸 받느라고 저희가 한 주를 쉬었고 네. 그래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그걸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아예 미리 받아가지고 그걸 의원님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제 취재 조사한 것을 예. 보고받는 형식으로. 오늘은 좋습니다. 여기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본인을 정모 씨의 딸 이모 씨라고 스스로 소개하신 분이 물어왔어요. 정말로 도청을 하느냐? 도청에 관해서 국회의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냐?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전화를 하더라도 이거 혹시 재밌는 질문이에요. 혹시 도청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불안감을 가지지는 않느냐? 예. 도청 문제는 의원들이 아주 민감하죠. 그래요? 민감하죠. 일단 여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네. 걸려지고 있는 핸드폰은 다 도청된다고 의원들은 믿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지 하고는 무관한데 파악이 불가능하죠. 파악이 불가능한데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국정원 아니면 검찰이 그런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 검찰에 이제 우리 후배들도 있고 물어본단 말입니다. 네. 할 수 없다 그래요. 기술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공식적인. 그렇죠.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데 술이 좀 취하면 그래도 뭐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이 살짝 바뀝니다. 중개소에 가서 꽂아버리면 된다는. 중개소에 가서 꽂으면 된다는 얘기도 있고 네. 이동 기지국을 하나 갖다 놓으면은 그걸 다 그 무선이기 때문에 다 잡아낼 수 있다는 이런 기술적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의도에서는 일단 의원님들은 보좌관들도 100% 도청이 되고 있다. 휴대폰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휴대폰이 전화는 말할 것도 일반 전화는 말할 것도 없고 휴대폰이 100% 도청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대 때 그 정형근 의원인가요? 그분이 국정원 출신인데 네.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핸드폰을 바꿨다 그래요. 본인이. 예. 자신이 사실은 그런 정보기관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알죠, 그분이 잘 알겠죠. 정확하게 정보기관 실태를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두세 달에 한두 달에 한 번씩 바꿨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이건 소문입니다. 그분이 한 20개 정도의 핸드폰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수시로 바꾼다. 그러니까 차명으로 핸드폰이 여러 개 있는 데다가. 차명인지 모르는데 소문은 20개 정도에 갖고 있고 도청을 한다고 확신하고 있더라. 본인은. 그분이.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때는 이게 국민들하고 소통이 좀 많은 정부였기 때문에 우리가 도청을 우리도 안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확신을 못 했습니다. 여당이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전화하다가
조금 민감한 얘기가 나오면 서로 간에 그 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지금 이거 도청되고 있으니까 자 그걸 감안해서 잘 얘기합시다. 보좌하고 전화 통화할 때도 서로 이거 도청되고 있어. 그럼 해갖고 말을 수위를 어느 정도 선에서 딱 조정하죠. 알아서. 알아서. 그러면 그럴 때 여의도에서는 그 중요한 이야기는 그러면 핸드폰으로 안 한다는 철칙이 있겠어요? 도청된다고 중요한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깜빡깜빡 잊어먹으면서 다 하는 거죠 그냥. 아니 이제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밀실에서 만나고 따로 그러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아주 그 민감한 사안은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고 만나서 하는데 이제 뭐 도청장치 이런 건 요즘은 없잖아요. 근데 여의도에 이제 우리들 의원들이 잘 가는 음식점이 있어요. 네. 그런 데는 옛날엔 도청이 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역사는 우리가 또 알고 있고 또 그런 데 가서 얘기하면 지금도 얘기하면서 농담으로 혹시 여기 지금도 도청장치 돼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의원들 만났고 한 대여섯 명 만났고 앉았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돼요. 서로들 전화하고 있는 통에 회의가 잘 안 됩니다. 이 사람 끝나면 저 사람이 전화하고 저 사람 끝나면 이 사람하고서 좀 앉아서 우리 전화 좀 끄고 회의합시다 그러면 예 그럽시다 하고 또 전화합니다. 그래 여기서 진행되는 내용이 다 공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의원실이나 의원회관 이런 데가 도청됐다는 사례를 못 들어보셨어요?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두 가지를 얘기하던데 합법적인 감청. 네. 그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하는 그렇죠. 합법적 감청이 참여정부 5년보다 지난 1년이 더 많았다. 더 많았다. 그러면 이제 이건 그다음에 도청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죠. 합법이 그 정도였는데. 예, 합법이 그 정도였는데. 그리고 최근에 친박계 홍사덕 의원이 친박계 의원들이 지금 뭐 뒷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 이러면 했죠. 자연스럽게 도청의 가능성이 나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표조차 사실은 뒷조사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얘기했죠. 의원들은 네. 일거수일투족을 파악을 하니까 핵심적인 의원들. 그럼 그럴 때 예. 어떤 공간도 믿을 수 없고 예. 휴대폰도 믿을 수 없고 예. 그리고 어떤 음식점도 믿을 수 없을 때 예. 그럴 때 국회의원들은 정치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귓속말로 하죠 아무 데서나. 네? 그 사진 안 봅니까? 사진 귓속말로. 귓속말로? 예? 회의 중요한 얘기하는. 그래서 귓속말로 그러면 하는군요. 우리 중요한 회의하는데 귓속말로 대고 물어봅니다. 그럼 사람들이 사진을 막 찍잖아요. 뭐라 물어본지 아세요? 김 의원 오늘 점심 어디 가서 먹지? 그러니까 기자들 있을 때 예. 거기서 굉장히 긴밀한 무슨 귓속말을 주고받을 때 그렇죠. 귓속말로 또 해야지 사진을 찍으니까. 삼계탕이 좋지 않아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군요. 실제로는? 그럼 서로 웃기니까 픽 웃을 거 아니에요. 네. 카메라 있으니까 웃지 마. 진지하게. 그래서 도청은 실체 여부와 무관하게 네. 의원들은 100% 되고 있다. 그거 믿는다. 그거 믿는다. 네. 예. 여당일 때도 그랬는데 뭐 야당일 때는 뭐 말할 것도 없다. 예. 네. 지금 여당 의원조차들도 박근혜 친박 쪽에서는 뒷조사 받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 뒷조사의 핵심은 사실은 도청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청하고 있으니까 이 정권이 문제할 때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합니다.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원들이 도청됐다고 실체적으로 믿고 있는데 그 실체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는 믿고 있다 그렇게. 다들. 예, 다들 그래서 믿고 있다. 다들 도청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대책들을 세우는 대책들을 거죠. 세우고 예. 암호도 근데 만들고 뭐 대책 세우는데요. 예. 다 알려집니다. 결국 그 대책이 허술해서 다 알려집니다. 비밀이 없군요. 예. 여기에서. 실체와 무관하게 정치인들은 다 도청되고 있다고. 네, 그렇게 믿고 예. 있답니다. 그거 네. 피해 의식이 많이 있는 거죠.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 이렇게 해결해 드렸고 두 번째 가겠습니다. 그 사당 지어. 요건 제작진이 재밌으라고 한번 끼워넣었나 봐요. 예. 그런 얘기 있죠. 그 국회의사당 지붕 열리면서 태권부이 예. 튀어나온다. 마징가. 그런 얘기 있었는데 예.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예. 실제 거기에 뭐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예. 뭐 핵전쟁이 나도 예. 자신들은 안전할 수 있는 벙커를 그렇죠. 그 백악관이나 의사당 지하에 설치해뒀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국회의사당에도 그런 게 있나요? 이거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게 이제 국회의사당이고요. 그렇죠. 요쪽에 이제 의원회관이 있습니다. 요 앞으로는 국회의원밖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전직 의원도 들어갑니다. 그건 아니죠. 전직 의원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전현직. 전현직. 그게 이제 그 전에는 전직 의원 못 들어가게 했는데 이번서부터 조금 그 박계동 사무총장은 잘했어요. 전직 의원들도 예우를 해줘라 들어올 수 있게. 근데 저는 예우 안 해줘도 무조건 들어갑니다.
하도 자주 나타나니까 아직도 국회의원인 제가 줄 현역인 알고. 줄 알아요. 아. 한나라당 의원을 만났는데 상임이 어디로 가셨어요? 상임이 집으로 갔어요. 그 상임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농담한 줄 알고 어디에요? 그래서 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안하고 얼굴 빨개지시더라고. 지역에서도 17대 의원이라 그러면 네. 지금 17대인지 18대인지 모릅니다. 현직인 줄 알아 아직도. 어쨌든 국회의원보다 국회를 더 자주 가시고. 네. 네. 자 여기가 국회 본청입니다. 네. 요 옆에 의원회관이 있고 네. 요쪽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 밖으로 이렇게 다니지 않고 지하로 길이 연결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지하 2층 그 깊게 들어가죠. 거기에서 이 세 주요한 건물들을 지하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 의원 사무실에 있는 의원 회관과 회관과 국회 도서관이 지하로 연결돼 있습니까? 연결돼 있고 본청까지. 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걸로. 그 일반인들 못 갑니다. 아, 그래서 못 일반인들 절대 못 들어옵니다. 국회의원들만 왔다 갔다. 국회의원하고 보좌관들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기자들은 이제 거기 경비가 다 있습니다. 그 기자들은 기자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이제 갈 수 있고. 그래서 의원들만이 다닐 수 있는 전용 공간인데 그게 꽤 넓습니다. 네. 길이 꽤 넓고 그게 이제 아마 일종의 벙커. 참호 역할, 참호 역할을. 할 그 위기 시에 동시에 한다. 예,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그 건물 말고 뭐 비공개로 만들어 놓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그거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 음. 이 여러 번 얘기가 나왔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거 궁금해갖고 그걸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근데 못 찾겠더라고. 있지 않을까요? 뭔가 있긴 있겠죠. 이렇게 건물 길이 사이를 연결하는 지하 도로를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데 지하 도로가 있는데 네. 지하 도로 말고 나머지 공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뭔가 거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공개적으로 이렇게 봐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예. 지금 전 의원이시지만 예. 다음 주에 한번 알아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근데 이거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벙커 이외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예. 왜냐하면 그 TV에서 보면 본 회의장 나오고 예. 그리고 복도에 싸우는 거 나오지. 그 외에는 예. 사실 그 국회까지 직접 가본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국회를 가더라도 도서관을 가지. 예. 이 본회의장이나 의원회관실로 잘 안 가요. 기자들이 아닌 한. 그렇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국회의사당의 일반인들은 좀 잘 제가, 모르는 예. 재밌는 시설 예. 뭐가 있습니까? 일단 의원회관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아, 이 안에 목욕탕이 있어요? 예. 아니 그러면 여성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똑같은 크기로 있나요? 남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성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 17대 때 만들어놨나 그랬어요. 아, 그전엔 없다가. 아, 그 전에 아예 없었습니까? 예, 그전에 없었다고 들었어요. 예, 예. 크기는 얼마나 큽니까? 그 목욕탕 하면은 요즘 목욕탕들이 잘 해놨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국회 목욕탕은 한 80년 초중반. 아. 우리 동네 목욕탕. 동네 예전의 목욕탕. 예,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아, 됩니다. 그 정도. 예. 그러면 그런 동네 목욕탕이라면 이발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요? 네. 이발소 있죠. 아, 있군요. 예, 예. 이발소 있죠. 그래서 이발소도 2개 있고 그 머리 이발사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그 이제 목욕탕 바로 옆에 그 체력 훈련장. 이제 이렇게 몸싸움 하려면 체력을 좀 비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몸싸움 하려면. 거기서 이제 체력 훈련장이 있고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목욕탕에서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자주 만나죠. 예. 거긴 국회의원 이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보좌관도 안 된다. 보좌관들도 안 됩니다. 그럼 국회의원들끼리만 서로의 몸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소통할 수 있는. 네. 거기서 많이 친해지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목욕탕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잖아요. 우리 싸우지 말자. 목욕탕에서처럼 헐 벗고 이렇게 싹 벗고 얘기하듯이. 어떤 분들은 자주 오고 어떤 분들은 또 안 올 것 같아요. 이게 초선 때는 거길 자주 가고. 그다음에 이제 재선쯤 되거나 좀 이제 그 연륜이 좀 쌓이고 중진으로 되면 근처 다른 목욕탕 갑니다. 거기서 이제 빨간 옷 만나기가 좀 민망하고. 신인들 보기도 민망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뭐 여의도에 있는 호텔, 그다음에 마포에 있는 호텔 이런 데를 좀 가죠. 그래서 국회의원들 사이에 그 국회의원이 제일 커 뭐 이런 건 없나요? 그런 얘기 하죠 우리끼리. 어느 당 소속입니까 그분이? 민주당 소속이죠. 아 그래요? 그럼요. 지역은 육지는 아닙니다. 육지는. 예, 서울 지역구로 갖고 있는 분입니다. 공인됐습니까? 공인됐죠. 그렇군요. 그럼요. 대물로. 그럼요. 훌륭하죠, 훌륭해. 그래서 목욕탕에서 그분이 나타나면 다 피합니다.
아 재밌습니다. 이거 예. 그 어떤 곳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던. 그럼요. 네. 이게 근데 18대 때는 아직까지 얘기를 안 나온 거 보니까 여전히 금메달은 그분이 갖고 계신 거 아닌가? 네, 아직도 야 능가는 누가 나타났어. 예. 얘기 여의도에 없군요. 아직. 그럼요. 이제 그게 오면 저한테 바로 연락 오지 않습니까? 제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목욕탕. 예. 예, 알았고 그리고 이발소 알았고. 예. 그리고 이제 의원회관에 들어가면 그 각 의원방을 들어가면 보좌관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의원실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의원실 안에 의원 전용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저도 의원실에 많이 들어가봤는데 그게 어디 있나요? 못 봤는데. 그 옆에 구석에 있죠. 화장실 구석에? 따로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거기에 소변기만 있나요? 양변기도 있나요? 양변기 있고 거기서 샤워할 수 있게 시설해 놓은 의원들도 있고 그래요. 아, 그래요? 좀 그 규모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좌관들은 밖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다니고 네. 의원만 거기를 씁니다. 네. 별로 주변 시설들은 다 아니네요. 목욕탕 화장실. 그러니까 의원들 어디 가서 소변 보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외에 또 뭐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금연이 어떻게 되느냐, 뭐 식사는 어디서 하느냐 이런 걸 궁금해하는 분들도. 그렇죠. 그 국회의사당 전체가 실제로 금연 근무이잖아요. 국회의사당 전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방에서 다 피는데? 실제로 다 피는군요. 다 피죠. 그 국회의사당 그러니까 본청 여기 말이죠. 여기가 당 사무실들 있잖아요. 당 네,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 사무실도 있고 여러 개 주죠. 네, 원내. 그다음에 원내 그 한나라당도 주고 네. 거기서 다 담배 핍니다. 회의할 때 담배 피고 의원들이 담배를 많이 피시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 자기 사무실에서 당연히 담배 필 것이고 예. 피는 분들은 여기 이제 당의 업무를 볼 본청에서도 수 있는 본청에서 피죠. 본청에서 핀다. 그럼요. 지금 거기 근무하는 당직자들도 핍니다. 담배를. 근데 이제 본회의장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본회의장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로비 비슷한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안에 본회의실이 있습니다. 여기도 국회의원 현직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어허. 보좌관들도 못 들어갑니다. 네. 그 보좌관들도 쪽지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로비가 있는데 한나라당 쪽이 주로 앉아 있는 의자가 있고 민주당 쪽이 주로 앉아 있는 의자가 있죠. 네. 근데 이 의자에 앉아서 담배 핍니다. 본 회의장 안에서는 안 피더라도 안에서 못 피죠. 로비에서는 핀다. 예, 로비에서는 피죠. 로비에서. 그냥 많이 핍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메라 없는 나는 곳에서- 금연 건물이라고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전 담배를 안 피지만 그거 금연 건물인가요? 아니 그 최근에 예. 뭐 일정 크기 이상의 건물들은 다 금연 건물로 지정을 했잖아요. 당연히 뭐 18대 때는 피나 안 피나 모르겠는데 지금도 피겠죠. 17대 때는 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 하지 말라 그러면 또 끝까지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마 그 직장이었나 봐요. 예. 그 국회의원들은 점심을 주로 어디서 먹냐? 어떻게 먹냐? 그 회관에 식당이 메뉴가 있고요. 뭐냐? 예. 회관에 식당이 있습니다. 날마다 메뉴가 바뀌는데 이제 한 6, 7천 원짜리 예. 거기서 밥을 먹기도 하고 주로 여의도 식당에서 점심 때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니까 여의도 식당가에서 많이 먹죠. 여의도 앞에. 그래서 나가서 식사하고 거기서 먹거나 아니면 일이 너무 바쁠 경우 약속이 없을 경우에는 회관에서 먹습니다. 근데 그 회관의 밥이 요즘 조금 낮았다고 하는데 그 가격대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없는 밥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먹기 싫어요. 근데 이제 지역 분들 오면 거기서 식사 한번 하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 갖고 이제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나가면서 뭔 밥이 이렇게 맛없는 밥이 저렇게 비싸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혹시 예. 국회의사당 안에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건 서열이 없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예.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눈에 띄지 않는 어떤 서열이 존재하느냐. 요 얘기도 국회의 서열은 무조건 선수입니다. 나이하고 상관없고. 그럼요. 선수죠, 선수. 삼선 의원이 재선 의원보다 인식상의 위죠. 재선이 초선보다 위고. 예를 들어 사회에서의 선배였거나 학교의 선배였거나 나이가 많거나 전혀 상관이 없나요? 친한 관계는 이제 형하고 하는데 네. 그래서 모든 결정은 선수 우선입니다. 아하. 삼선이 그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삼선이 이제 다 하면 그 다음에 재선, 초선. 그 초선 때가 아무 혜택이 없고 제일 낮은 거죠. 그 선수가 그 서열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족보가 비슷하네요. 오늘 해결 안 된 게 지하 벙커가 예. 존재하는가? 요거는 박재동 직접 사무총장을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직접 조사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이 술 이야기인데요. 예. 네.
마포 두꺼비라고 하시는 분이 보내셨어요. 예. 정치인 중에 최고의 주당은 누구냐? 예. 저희가 이제 최고 대물은 금방 밝혔지 않습니까? 밝혔는데 예. 평균 술값 그리고 술값은 주로 누가 내나 예. 어디서 마시나 음주 한 채로 근무할 때도 있느냐? 술로 이게 실수한 유명한 정치인이 있느냐? 대체로 어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술을 잘 마십니다. 아예 못 마시는 분들도 계신데 늘 사람들 만날 때 술을 한 잔 먹고 그래야지 이게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술을 대체로 좀 잘 마시고 그래서 누가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술을 잘 마십니다. 술들이 좀 세죠. 연습이 되는군요. 실제로. 그리고 악으로 마시는 거죠. 술이 취해도 같이 마신 사람보다 빨리 취할 수는 없잖아요. 또 지역구 가면 또 술 한 잔씩 다 그럼요. 주니까 계속. 선거 때 네. 돌면요. 쭉 돌고 시장 돌면은 의도 마신 소주가 한 30잔이에요. 한 잔씩 의도 마시고. 안 먹을 수 없고 또. 그러면 또 맛있잖아요. 그게 편데.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술 때문에 사고를 친 의원이 한 분 계셨죠. 주성용 의원이라고 한나라당. 그 언론에 나온 겁니다. 언론에.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큰 사고 치셨죠. 여자 사장에게 뭐 막말을 했느냐, 아니면 뭐 잿더리를 집어 던졌느냐, 막 이게 진실 게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하고 국회에서 그 본청에서 몸싸움을 하는데 우리 민주당은 확 밀었고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럼 제가 화가 나갖고 붕 날랐고 그분을 뒤에서 목을 딱 잡았습니다. 쉽게 해서 꺾었죠 목을. 그 얼굴 빨개지잖아요. 목조르기. 예, 네. 목조르기 뒤에서 느닷없이 제가 화가 나갖고. 네. 그 얼굴 빨개졌잖아요. 네. 그래갖고 사진이 올라왔는데 댓글이 뭐가 올라오냐면 주성용 의원 또 술 마셨구나. 민주당 죄송한데? 속에서도 술로 이렇게 유명한 분 없어요? 사고 치거나? 제가 이제 술도 잘 먹고 좀 좋아하는데 네.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사고 칠 뻔했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저녁 때까지 회의하다가 저녁 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속개가 된다 봐요. 8시, 9시서부터. 네.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이제 그런데 그럼 저녁 먹으면서 힘이 드니까 폭탄주 한 서너 잔 먹잖아요. 근데 그날은 좀 많이 먹었어. 네. 많이 먹었는데 술 먹으면 기분이 업되잖아요. 네. 그 본회의장 들어갔는데 농담으로 이렇게 옆에 있는 의원과 하다가 기분이 좋고 막 큰 소리 떠든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이모 의원이 형 카메라 찍어 카메라. 그 위에서 카메라가 찍거든요. 네. 그 술 챙겨 보이잖아요. 네, 네. 이거 음주 정치인데 그러니까요. 그 카메라 찍어 그래서 제가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그 바로 옆에서 홍준표 의원이 씩 쳐다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본청에서는 네. 이렇게 술 마시고 들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자주는 안 있는데. 점심 때 요즘들 그 직장인들도 술 마시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본의 아니게 자리 가면 술 그럼요. 권해서 마실 네, 수밖에 그럼요. 없는 정치. 요즘 또 막걸리 많이 마시고 막걸리도 많이 마시고 그런다고요. 아니 그건 반주인데 제 말은 이제 지역구 이런 데 가다 보면 예. 거기서 이제 뿌리칠 수 없는 술들이 있잖아요. 정치인들 예. 같은 경우에. 근데 그걸 먹고 저녁에나 오후에 회의가 있다. 예. 들어오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들어야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이 취해갖고 들어온 분들도 계시죠. 지역구 가갖고 있는데 벼랑간에 급히 무슨 표결이 있다. 와라 그러면 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무슨 표결이 있으면 여의도 근처에 대기하라고 대기령이 떨어집니다. 음주 표결도 많겠군요. 그러면. 음주 표결이요? 네. 그래도 표는 제대로 던지죠. 그래서 술 한 잔 먹고 들어가는 경우가 저는 좀 있었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누구라고 말할 수는 예. 없고 네, 본인은 실제로 있었다. 그럼요. 저는 자주 있었습니다. 뭐 이제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뭐. 아니 다음에 또 낼 거니까 할 말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그래서 어디서 그 주로 술 드십니까? 여의도에서 먹습니다. 여의도에서. 주로? 대기하다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로 지역구에 가서도 마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강남에서 사업을 많이 하니까 강남 가서도 마시고 우리 집사람 회사가 강남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도 마시고 그렇게 마시는 거죠. 그거야 뭐 일반적인 거고. 예. 그러니까 뭐 친구나 가져가고. 그 뭐 의원들끼리 그거 말고, 모이면 예. 여의도에서 먹죠. 의원들끼리 모이면 예, 여의도에서. 의원들끼리 먹고 의원들끼리 모이면 주로 이제 폭탄주를 많이 먹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먹고 빨리 취해 가야 되니까. 그렇군요. 예. 그럴 때 술값은 누가 냅니까? 그럼 의원들끼리 모였을 때. 의원들끼리 모여서 마시면 주로 이제 그 지도급에 있는 제 선배가 내고. 그리고 선수가 이제, 높은. 예, 선수가 높은. 그럼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 만나고 그러게 되면 술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죠. 그 사람이 내니까. 대충 얼마짜리 정도의 안주와 술을 드십니까? 보통? 여의도는 이제 뭐 공인이 거의 비슷해 갖고요. 예. 1인당 한 뭐 4만 원에서 6만 원 저녁에. 4만 원에서 6만 원. 예, 거기에 이제 식사값이고 이제 술값은 별도.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사온 이제 양주 이런 거 있잖아요. 양주는 비싸니까 주로 이제 소주 폭탄을 많이 마시는데 가끔씩 양주는 자기가 갖고 들어갑니다. 그 음식점에. 끼고 들어가서. 예. 아니 미리 양해를 구하고. 지금 제 그 트렁크에도 술 한 병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비싼 술상을 받아서 마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군요, 별로. 그거는 그렇게 비싸게 먹으면요. 국회의원들끼리 마셔도. 그러면 국회의원들끼리 마시면은 하고 이제 누가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오는 경우에는 좀 세게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자리는 피하려고 그러죠. 그게 나중에 다 향응으로 밝혀집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끼리 마실 때는 주로 이제 소폭을 주로 마시고 한 4만 원대 정도에 4만 원에서 6만 원. 4만 원에서 6만 원. 4만 원짜리 안 먹죠. 한 6만 원짜리 먹죠. 어쨌든 예. 4만 원에서 6만 원 1인당 예. 그 정도 그쯤 비용을 되면, 쓴다. 예, 그쯤 되면 됩니다. 그렇군요. 최고 주당은 밝혀지지 않았고 나이 드신 선수 높으신 의원님들 중에 센 분들이 계십니다.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건 없습니까? 아, 있죠. 지금도 현직입니다. 그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그 얘기까지만 하고 술 얘기는 그만하죠. 이 소주 대병을 네. 그걸 병샷 하는 분이에요. 소주 대병을 병샷으로. 대병을 젊었을 때. 근데 지금도 상당히 마십니다. 소주 대병을 병샷으로 예. 한 번에. 현직은 아닌데. 그건 사람이 아닌데요. 예, 또 그 한나라당에 잘 마시는 분이 현직은 아니고 친이계로 잘 알려져 있고 지금도 어디 요직에 가 계신 분인데 우리 그 대학 선배입니다. 예. 근데 저와 같이 이제 인도네시아 가갖고 폭탄이 이렇게 도는데 그분이 못 마신대요. 그래서 선배님 그럼 제가 그 이게 그 백기사? 뭐 흑기사? 흑기사 하겠습니다. 그러고 한 두 잔쯤 마셔줬어요. 네. 폭탄이 돌아가는데. 근데 그분이 이게 미안하게 우리 후배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더니 한 잔 마셔야겠네. 그러더니 조그만 알잔에다가 맥주를 넣고 큰 잔에다가 양주를 넣어요. 그런 한 두세 잔을 마시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전설적인 주당이랍니다. 그 정의원 그날 죽을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 데 가서 까부는 게 아니다. 그 나중에 제가 듣고 등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른바 이제 거꾸로 마시는 수소폭탄주라고 하는 거를 한 10대 잔을 넣고 마시는 분이래요. 그분이 이제 전설적인 주당이고. 그분하고 지금 민주당에 여전히 현역으로 계신다고 하는 그 대병을 소위 나발을 예, 병샷. 병샷. 대병 병샷. 그분은 현직이면 뭐 이름을 밝히셔도 되지 않습니까? 누구요? 병샷 하는 분이요? 네. 국회의원도 잘 마신다 그런 얘기를 제일 싫어해요. 아니 어쨌든 그 타고난 체질인데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래도 그분 술 잘 마십니다 그러면은 술을 자주 마시는 게 아니고 잘 마시는 거잖아요. 예, 그냥. 그래도 안 됩니다. 안 됩니까? 그 성만. 제일 싫어해요. 성만. 이 모식. 지역구는요. 지역구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수도권인가요? 아니죠. 세종시와 관련된 데입니다. 야, 민주당의 그 세종시와 당은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당은 얘기 안 했어요. 민주당이라고 당까지 얘기 아니야. 민주당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나라당은 그 주당이 있었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은 당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유선진당이군요. 아니요. 당 얘기하면 금방 합니다. 이제 당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아마도 저희 예. 시청자들이 맞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조모 씨, 서모 씨 또 네. 함께 보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예. 독하게 예. 박근혜 전 대표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궁금하다. 예. 네. 남들은 다 아는데 저만 모르는 거예요? 하면서 왜 도대체 이렇게 서로 박이 터지는가? 우리는 대체로 다 아는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2007년도 대선 때 심하게 붙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적보다 더 미운 동지. 지금 두 분이 그런 관계가 된 거죠. 그렇죠. 적보다 더 미운 동지. 그리고 그 친이계에서는 네.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의 대권 주자가 되거나 혹은 진짜 대통령이 되면 심하게 당할 것이다. 친이계 쪽이. 예, 친이 쪽이 이러한 피해 의식이 깊죠. 그런 두려움이겠죠. 그런 네. 두려움이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표와 같은 당이면서이기 때문에 대충 싸우는 게 아니라 목숨 건 진검승부를 하는 겁니다. 마치 사실은 상대당 그러니까 저 당을 무찔러야 내가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 할 정도의 상대처럼 그거보다 더 심하죠. 더 심하다. 내부에선 자기들끼리 속속들이 아니니까. 그 내부에서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당내에서의 그 경쟁자나 경쟁 구도가 상대당보다 더 깊습니다. 그래서 적보다 더 미운 동지 이런 표현이 나오죠. 과거 사실 연루당 시절에도 예. 그 노선의 차이로 해서 예. 뭐 난닝군이 뭐 하면서 그렇죠. 심했죠. 심하게 싸웠잖아요. 예.
그게 훨씬 이게 잘 알고 한 당에서 싸우기 때문에 골이 훨씬 더 깊어집니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거는 직접 겪으셨는데 예. 그때 17대에 겪었던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우리보다 훨씬 심합니다. 훨씬 심하다. 그때는 이제 대립각을 세웠던 게 정동영, 김근태. 네. 근데 그럼 막 경쟁하다 보면 진짜 막 미워요. 음. 막 치사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끝나고 나면은 비교적 우리는 그래도 그 각 진영에 있는 사람들끼리 좀 섞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경선 때 또 손학규, 정동영. 네. 근데 저는 손학규계에서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동영 대통령 후보 되니까 BBK 문제 갖고 제가 제일 전면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보면요. 지금 완전히 원수처럼 갈라졌습니다. 음. 무척 심하게 갈라졌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박근혜를 죽여야 되겠다. 대권 후보로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표가 정말로 대권을 잡게 될 경우 자기들이 있게 될 피해 그렇죠. 이 굉장히 두려운 거고요. 그리고 2007년 경선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네. 그 경선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박근혜 쪽에서.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선인지. 그때부터 이미. 네, 그때부터. 이게 우리가 억울하게 진 거 아니냐. 이런 거 골이 깊죠. 그리고 실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 친박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러움을 당하거나 그럼요. 피해를 예, 당해왔나요? 예. 그럼요. 그래갖고 아니 이분들이 당에서 다 소외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치 박근혜 전 대표를 대접해 준다고 언론에는 흘리고 실질적으로는 연락 안 왔다. 이거 뭐 2번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게 여러 번 반복되면서 지금 상당히 깊게 누적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세종시를 빌미로 하여 터진 건데 실제로는 세종시를 빌미 또 플러스 이제 예. 지자체 선거 때문에 제가 그 강의 이제 교육 나가서 이런 얘기 하거든. 세종시는 그 고스톱에 비유해 갖고 네. 일타 쌍피다. 한 번 쳤고 2개 얻으려고 하는 건데 하나는 박근혜 전 대표를 죽임과 동시에 수도권이 승리하기 위한 카드다.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그래서 친이계가 그렇죠.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서울, 경기, 인천을 먹기 위해서 그 충청권을 고립시키고 우리는 수도권을 살리려고 한다. 이 이미지로 가기 위해서 이 카드를 던진 것 같다. 근데 잘 안 통하는 거죠 지금. 예. 그런데 친이계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정운찬 카드, 정몽준 카드, 최근에는 경남도지사로 있던 젊은 그 도지사죠. 김태호 지사가 불출마 선언하면서 그 지역에 갔더니 장관 입각 소리 돌고 있어요. 그럼 장관 입각시키면서 후계자로 또 키워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박근혜 전 대표를 대권 후보로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치밀한 이런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진행되면서 한쪽에서는 계속 이미지 손상을 입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왜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하반기에 예. 토착 비리 세력을 척결해라. 예. 그런 얘기를 탁 치고 나왔는데 예. 이제 뜬금없었습니다. 예. 뜬금없었는데 이제 이유를 알죠. 지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친박계 쪽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다음 지방선거에서 예, 친이계 줄 세우기다. 그 지자체 선거에서 친박계를 다 죽이고 예. 토착 비리 세력을 예. 몰아서 예. 친이계로 싹 물갈이하려는 의도다라고. 그렇죠.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죠. 그러니까 토착 비리 세력을 조사하고 그러면서 무소속에 있던 사람이거나 그 무소속 기초 단체장들이 지금 한나라당에 입당하는 사례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버틸 수가 없으니까. 버틸 수 없으니까. 그리고 한나라당 내 친박 쪽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계속 뭐 샅샅이 뒤지니까요. 그런 게 언론에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홍사덕 그 의원이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네. 친박계 뒷조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기초 단체장들이 어쩔 수 없이 담을 넘는 거죠. 친이 쪽으로. 지금 그래서 그런 걸 전체 판을 친이 쪽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나 그쪽에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지난 경선 때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권이 끝나면 이 정권에서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살금살금 나옵니다. 이게 자기들이 방어하기 위한 뭐 지금 힘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그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그 덕에 오히려 박근혜 전 대표의 존재감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선거운동을 그렇죠.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멍청하게 짝이 없네. 그 사이에 계속 존재감이 사라지고 왜소해지는 민주당.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이렇게 싸우면요. 네.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내에서 싸운 거거든요. 네. 근데 박근혜 지지하거나 혹은 그런 좀 박근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당 결정 못한 분들이 많아요. 막상 찍으려면 한나라당 못 찍거든요. 네. 민주당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민주당의 바람이고요.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을
한나라당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친이계가 미워서 예. 한나라당 안 찍고 민주당을 찍는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거 해본 얘기입니다. 네, 그거는 아니고요. 이어서 예. 연결해서 정모 씨라는 분이 왜 갑자기 김무성 의원이 요상한 행보를 하느냐. 예. 최근 이제 사실은 이제 흔히 언론에서는 친박계 좌장이다.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표의 의중을 사실은 이 최무성 의원의 입을 통해서 언론도 많이 확인하고 했었는데 예. 갑자기 김무성 의원 갑자기 친박계가 아니다. 뭐 기다. 아직은 맞다. 뭐 예.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와요. 이게 도대체 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 지금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네. 경기도의 한 단체장이 네. 무소속으로 있다가 최근에 한나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네. 그분이 무소속이면서 민주당 쪽에 가까운 무소속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민주당은 안 되니까 무소속으로 됐죠. 근데 몇 개월 전서부터 네. 그 단체에 대한 내사가 들어가고 무슨 그 국장들을 불러갖고 조사하고 이런 게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도저히 못 버티겠다. 결국, 네. 한나라당 입당해야겠다. 그래갖고 입당을 했다는 얘기를 그 지역 그 우리 민주당 위원장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자체.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조금 행보가 이상하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굉장히 왜 저렇게? 그쵸. 그 이제 뭐 청와대 왜 저렇게 꿈쩍 못하지? 혹시 뭔가 문제를 잡힌 거 아니야? 이런 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이런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일종의 설. 예, 설이죠. 설. 예. 네. 누가 뭐 증거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렇죠. 그건 아닌데 그런 건 우리가 설은 많이 얘기하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없지 않아 있다. 요 정도로. 예, 네. 요 정도. 사실 이상하긴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아니 박근혜 전 대표가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서 예. 대권을 향해서 뛰어 나가야 되는 출발선에 서 그 있잖아요. 내부가 지금 분열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좌장 역할을 하던 예. 핵심 인물이 갑자기 내가 친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기 예. 시작했으니까 이상한 거죠. 그리고 굉장히.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네. 홍사덕 의원이 친박 의원 뒷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잡혔고 하나만 더 잡히면 밝히겠다. 이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인과관계가 좀 있지 않겠는가 하고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그게 정치권에서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요거는 조금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 네. 근데 이건 제가 한나라당 당원이 아니어서 조사하기가 한나라당 쪽 그 국회의원들 좀 아시잖아요. 또. 좀 알죠. 제가 친박계 쪽은 조금 또 압니다. 네. 예. 친박계도 잘 아시잖아요. 사실. 아니 그쪽이 BBK 먼저 제기했죠. 저도 이제 그 이후에 BBK 또 문제 제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코치도 해줬고 저도 좀 코치해주고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인물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사방팔방에 마술을 거치고 계신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못한 게 많은데 이 방송을 보시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특정 정치인 혹은 특정 정치 사안 혹은 특정 정치 현안에 대한 궁금증이신 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보내주십시오. 그렇다면 그럼 정봉주 전 의원께서 직접 달려가서 17대 직접 달려가서 수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뢰된 수사 중에 답변하시면서 이분에게 선물을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어떤 질문이 가장 마음에 드셨습니까? 보총. 예. 보총권이 있었고 술 좋잖아요, 술. 예. 안 먹어도 좋잖아요, 술은. 네, 그럼 이분에게 저희가 마포 두껍이라고 하셨는데 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분 다음에 술 한잔 사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하실 때는 본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필명으로 처리하겠지만 네. 여기는 저희한테는 보내주셔야 됩니다. 질문 보낼 때 cctv@hani.co.kr로 의뢰사항을 보내실 때 반드시 성함,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셔야 저희가 선정한 다음에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선정은 됐는데 선물을 보낼 수가 없어. 이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네.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민원 저희 흥신소에서 흥신소장
정봉주 전 의원이 초대해 준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